253번부터 또 이어서 나가봅니다. 성간전압이 380인 전원에 다음과 같은 임피던스가 주어졌죠. 8 플러스 J6. 이것을 Y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선전율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었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Y결선 그러면 이쪽 선간전압이 380이다. 이 양단의 전압이 380이다. 지금 그 얘기죠. 거기에 부하를 주었다는 것은 이렇게 한상의 부하의 Z가 8 플러스 J6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Y결선 접속한 거죠. 그럴 때 선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전율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L을 구하라 그 얘기죠. 자, 이 Y결선에서는 이 선전류가 이 상전류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선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는 상전류를 그냥 구하면 되고, 여기 상전류를 구하려면 이 한 상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때의 크기는 이거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수가 되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인, 저항이 8, 리액턴스가 6인,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수니까 10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루트 8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해서 10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과정에 의해서도 1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알았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 상전류를 구하려면 이 한 상에 있는 전압을 이때의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죠. 이때의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성간전압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선 다시 이 상전압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상전압 VP라고 하는 것은 이 선간전압 380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루트 3을 곱한 것이 얘니까 여기 상전압을 구한다는 것은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즉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상전류, 요것은 상전압을 이제 여기 임피던스인 Z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즉 이 값을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우고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지금 이 상전압을 여기 우리가 10 구했었잖아요. 나눠주니까 계산기로는 2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2A가 답이죠. 자,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차근차근 해주셔야 됩니다. 254번. 공기 중에서 전자파의 파장이 300m라고 하면 주파수는 몇 헤르츠냐,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자파의 파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출렁거릴 때를 우리가 간 거리, 이걸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고 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3헤르츠다 이러면 1초에 이건 3번 출렁거리는 거죠. 1초에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출렁거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파장이 3번, 그렇죠? 한 번 출렁거릴 때 움직인 거리를 파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여기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1초에 3번 출렁거렸다라고 할 때 그때 속도 V를 한번 구해보자고 하면 1초에 출렁거린 횟수에다가 거기에다가 파장을 이렇게 람다, 요 파장을 곱해주면 1초에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즉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속력이 파장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것이 그때 그 속력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F는 결국 람다분의 V가 되고, 이때 람다는 알려줬죠. 300m. 한 번 이렇게 출렁거렸을 때 움직인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 얘가 30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300분의 자 V, 전자파의 속도,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빛의 속도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30만 킬로미터, 이걸 미터로 얘기하면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니까 10의
6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10의 6제곱 주파수 헤르츠가 되는데 이것을 킬로 단위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얘는 10의 세제곱 킬로헤르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킬로는 10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파장의 의미 한 번 출렁거렸을 때 움직인 거리를 뜻하고요. 만약에 얘가 3헤르츠였다 그러면 3번 이렇게 출렁거린 거니까 1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속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출렁거린 횟수, 즉 주파수에다가 파장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속력이니까 이것으로부터 람다분의 V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 답은 1번이 됐죠. 1번. 자, 킬로 단위 이런 거 잘 지켜서 계산해 주셔야 되죠. 255번. 자, RL 병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이것도 우리 병렬 회로 합성 임피던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데 일단 우리가 병렬 그러면 우리 저항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저항 병렬 그러면 더한 것분의 곱한 거 그랬었죠. 즉 R1 플러스 R2분의 뭐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습니다. 근데 여기도 RL 병렬 회로여서 이거하고 상당히 흡사한 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 여기에서는 이제 L이기 때문에 L에 관련되어 있는 임피던스는 우리가 XL로 표현하고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하고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여기도 더한 것분의 곱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더했지만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운 꼴이라는 거. 그래서 4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에서는 RL 병렬 회로 더한 것분의 곱한 것 꼴 기억을 해 두십시오.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제곱했으면 루트 씌웠다는 거. 이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더 합리적이고요. 그때그때 유도하기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공식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공식 묻는 문제. 그림과 같이 RC 병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를 구해봐라. 이것도 RC 병렬 회로 이건데요. 역시 이거 우리 병렬 회로에서는 이 어드미턴스 Y 이런 삼각형을 생각해야죠. 병렬에서는. 그래서 저항의 역수인 R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C가 들어있으니까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오메가 C분의 1이 이게 바로 용량성 리액턴스죠. 그거의 역수인 여기가 오메가 C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제 어드미턴스가 결국 뭐였냐면 어드미턴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그렇죠? 요거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요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드미턴스를 물은 게 아니라 임피던스를 물었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는 이 어드미턴스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에 역수에 해당되는 걸 찾아주면 되니까 이것분의 1인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 있네요. 2번이죠. 2번. 2번이 이제 이거의 역수에 관련된 문제.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단원이 상당히 좀 어렵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기억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답은 2번이 되죠. 257번 저항이 2오음이고 인덕턴스죠. 10mH 그 다음에 정전 용량 컨덕턴스 4마이크로페럿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렬 공진회로 그때 L과 C에서의 전압 확대율 이거 역시도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공식에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풀어야 됩니다. 전압 확대율 그러면 R분의 1의 루트 여기가 우리 한글로 치면 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능 이렇게 외우는데 R분의 1의 루트 능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는 전압 확대율 공식 기억하시고 대입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저항값에다 2를 대입하고 L에다가 10ml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C에다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해야 되는 전압 확대율 또는 첨예도라고 하고요. 공식에 대입해 주는 문제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4번이 되네요. 258번. 어드미턴스 Y1, Y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합성 어드미턴스.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뭐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외웠죠. 하지만 어드미턴스는 병렬일 때 계산이 쉬운 방식입니다. 병렬일 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미턴스 병렬 더한 거 2번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병렬일 때는 이 어드미턴스가 계산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59번. 저항이 15옴, 정전 용량이 220 마이크로패럿, 병렬 회로에 60Hz 그리고 100V의 사인파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콘덴서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15옴. 그렇죠? 여기는 뭐 220 마이크로패럿 220 이거는 정전 용량이 주어졌습니다. 리액턴스 즉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정전 용량 주어졌어요. 아무튼 60Hz 그리고 여기에 지금 100V를 양단에 가한 거죠. 자, 이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여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즉 이런 값이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죠. 여기 100V 흐르고 저항 15옴인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물었으니까 그냥 가해진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는 100을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보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여도 이런 거 다 안 써먹는 거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0A죠. 자, 일단 그려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손으로 그려보십시오. 자, 260번.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인 RLC 직렬 회로에 5A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것도 보시면 RLC 직렬 회로 한꺼번에 해서 R 지금 여기 그냥 리액턴스를 한꺼번에 다 계산한 걸 준 거죠. 즉 여기 L과 C에 의해서 더해지고 빼져서 합계된 것을 아예 그냥 합계내서 얘가 3옴이라고 했고요. 얘가 4옴이다. 이렇게 아예 알려줬죠. 그럴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5A 이렇게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전압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바로 그냥 더해서 이거 7옴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저항과 리액턴스는 반드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됩니다.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이때 합성 여기 얘가 저항이고요. 이게 리액턴스죠. 그러니까 이 합성 임피던스는 피타고라스 수네요. 5옴 이 둘을 합계낸 것은 이렇게 5옴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뒤에 이 전류와 임피던스를 곱해야 전압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냥 막 더하면 안 됩니다. 전압과 리액턴스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둘이 곱해주니까 25V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저항과 리액턴스 그냥 더하면 안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더해야 되죠. 261번. 어떤 삼상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V, 선전류 25A, 삼상전력이 주어져 있다. 이때의 역률. 자, 이 삼상전력에서 선간전압 VL이라고 쓰고요. 선전류 IL로 쓰죠.
그리고 삼상전력. 자, 선전압, 성간전압, 선전류 이렇게 성간전압, 선전류 주어지면 그때의 유효 전력은 루트 3이 곱해줘야 됩니다. 성간전압, 선전류에 여기 킬로와트를 보니까 유효 전력이니까 코사인 세타, 역률까지 곱한 것이 이게 바로 성간전압, 선전류로 구한 얘가 피상전력.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유효 전력. 이 공식이 있었죠. 만약에 여기가 상전압, 상전류였다면 그때는 여기가 3이 옵니다. 여기는 지금 선간전압, 선전류니까 루트 3이 온 거고요. 자, 이 식이 생각나야 되고요. 역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제 이 부분이 분모로 가면 되는 거죠. 그대로 루트 3 VL, IL에 여기 P 지금 이 식을 변형한 겁니다.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 주니까 지금 보시면 P가 7kW였죠. 그래서 여기에는 7 곱하기 10의 세제곱 루트 3에 VL이 200, 선전류 25죠. 그러니까 200과 여기에 25 이거 계산해 주면 역률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거 계산하니까 0.81이 나오네요. 이거 계산하면 0.81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삼상회로에서 성간전압, 선전류가 주어지면 그때의 이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 요겁니다. 성간전압, 선전류일 때는 루트 3 그리고 유효 전력 구하려면 거기에 코사인 세타 이것이 피상전력이니까 알겠죠? 이 공식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62번 전류 10A 전압 100V 역률이 0.8인 단상부하의 전력은 몇 와트인가? 이거는 이제 단상이라고 그랬죠. 단상일 때의 P는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됩니다. 방금 전 문제는 삼상이었고 성간전압, 선전류 주어졌으니까 루트 3 곱한 거고요. 단상일 때는 그냥 루트 3 없습니다. 그냥 하나니까 여기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니까 전압 100V, 전류 10A, 역률 0.8, 800이죠? 800W.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이 됐죠? 자, 단상일 때는 그냥 VI 코사인 세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63번 YY 결선에서 성간전압이 380인 경우 상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YY 결선 그러면 우리 변압기에서 지금 이쪽 1차 측이 뭐 이런 상태, 또 2차 측도 이 Y 결선 뭐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Y 결선 이쪽에서 지금 성간전압이 380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우리 상전압이죠. 한 상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하면 VP고 얘를 성간전압이라고 해서 VL로 표현했을 때 VL이 VP의 2배입니까? 루트 3배입니까? 루트 3배가 됐죠. 그러니까 VP는 그렇다면 VL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요거 내려가서 그래서 이거는 380을 루트 3으로 나눠주니까 그렇죠? 답은 220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지금 가정이나 건물이나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성간전압이 380이고 상전압이 220입니다. 220V. 우리 220V잖아요. 이게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나오는 문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건 아주 뭐 380일 때 상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 이런 원리에 의해서도 220이 나와야 되고 220V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잘 나옵니다. 264번
RC 병렬 회로에서 위상차는 자 RC 병렬 회로 그러면 어드미턴스 삼각형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 어드미턴스는 여기 저항분의 1 이쪽은 이제 리액턴스 분의 1인데 C 병렬 회로니까 C에 우리가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여기는 이 어드미턴스 삼각형이니까 이거의 역수인 여기가 오메가 C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참고. 이건 저항의 역수. 얘는 이 용량성 리액턴스의 역수. 이 삼각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세타를 지금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값을 이용해서 이거는 탄젠트 세타가 바로 요것분의 요겁니다. 즉 R분의 1분의 오메가 C가 되고 이것이 분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이 오메가 C R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으로부터 우리는 세타를 알고 싶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크 탄젠트하고 얘를 써준다고 그랬죠. 오메가 C R 이것이 바로 여기 세타가 뒤로 오면서 이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상차 즉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골라야 돼요. 아크 탄젠트 오메가 CR 아크 탄젠트 오메가 CR 1번이 답입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 이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넘어가고 또는 문제와 답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너무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틀려도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근데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자, 265번 삼상 교류 회로의 성간전압이 13,200, 선전류 800, 역률 0.8일 때. 자, 소비전력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유효전력을 의미합니다. 유효전력. 소비전력은 유효전력입니다. 또는 뭐 평균전력 이런 것도 유효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비전력은 일단 유효전력이다. 그래서 삼상이니까 자, 유효전력. 선간전압, 선전류 주어졌을 때 삼상. 뭐라고 했습니까? 삼상은 선간전압 주어지면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 요겁니다. 유효 전력은 코사인 세타 곱해져야 돼요. 코사인 세타가 안 곱해져 있는 건 요거는 필상 전력이고 그리고 선간전압 선전류 앞에는 루트 3이 붙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그럼 끝난 거죠. 이 공식에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13,200 선전류 800A죠. 역률 80%는 0.8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계산기가 해야 될 몫이죠. 그렇죠? 요 계산기 해야 될 몫. 그래서 답은 4번 14.63이 나옵니다. 자, 루트 3 VLIL 또는 뭐 VI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저기에 선간전압 선전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266번. 자, RLC 직렬 공진에서 자, 공진 주파수 이것도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답은 4번인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RLC에서 우리가 이 직렬이라는 얘기는 R과 L과 지금 C가 이렇게 있죠. 그럴 때 이 R이고 얘는 오메가 L로 표현하죠. 리액턴스 값이. 얘는 뭡니까? 얘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이걸 복소수로 표현하면 여기가 J에 오메가 L은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이제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 공진 회로에서의 임피던스입니다. 직렬 회로에서. 근데 여기에서 공진이 되었다는 것은 이 값이 0임을 의미해요. 얘가 0이다. 즉 얘가 0이기 위해서는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서로 같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주파수를 물었기 때문에 이 오메가 대신에 이제 2파이 F 넣을 수 있죠. 여기도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이 2파이 이쪽 분모로 내려가니까 요거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L도 이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여기 있는 F는 이쪽으로 이제 곱하기로 가니까 즉 이렇게 제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여기가 2파이의 제곱에 LC분의 1이 되고
결국 f를 구하려면 양변에 루트를 씌우니까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요거 루트를 씌웠다는 것은 제곱이 없어지고 얘는 루트가 붙으니까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셔도 좋고요. 또 이 과정에 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좋죠. 자,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문제들이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공진주파수 그러면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암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4번이 답이고요. 267번 RL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Z의 크기. 처음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주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직렬 회로 더한 것뿐 RL 직렬 회로에서 이건 직렬 회로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여긴 직렬 회로.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건 R, L 지금 직렬 회로죠. 그럴 때 여기 R이고 얘는 오메가 L이 리액턴스인데 이거를 우리가 복소수로 임피던스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었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근데 그 크기를 나타내면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죠. 요거 우리 그려보면 여기 R, 오메가 L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Z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XL로 표현하니까 여기에다가도 이제 XL을 쓰면 되니까요. 보기에 지금 그게 있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것도 직렬을 묻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냥 더하면 안 되고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해야 되죠. 이 저항과 리액턴스가 주어지면 그냥 더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해야 됩니다. 268번 대칭 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는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결선 한번 그려서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 외우셔야죠. 사실상.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라고 했고요. IP로 쓰죠.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 그래서 얘는 상전류의 크기는 일단 루트 3배인데 위상까지 생각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각 이러고 얘가 6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거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위상은 6분의 파이만큼 얘가 뒤지게 됩니다. 뒤집니다. 그래서 여기 상전류가 그렇다면 선전류보다는 6분의 파이 앞서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69번 Y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역시 상전압 사이에 여기는 크기를 물은 거네요. 크기. 자, Y결선 보면 이거였죠. Y결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P라고 하고 이 선간에 걸리는 전압을 VL을 이랬었죠. 당연히 여기 전압은 다르죠. 그걸 차관해서 얘는 루트 3배 VP 요거였고 이때는 얘가 위상까지 생각하면 요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크기만을 물었기 때문에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여기에서는 얘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여기에서는 크기만을 물었기 때문에 루트 3배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270번. 세 변의 저항이 각각 다 45ohm짜리인 델타 결선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Y 결선 회로의 각 변의 저항.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자고 했습니까? 우리 저항의 변환했었죠. 델타 결선, Y 결선 변환할 때 요식 생각하자고 그랬죠. 03 대통령은 산을 좋아한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변환할 때 델타로 바꿀 때에는 Y에다가 3을 곱하고 그럼 역으로 Y 결선으로 할 때에는
델타 결선의 값을 3으로 나눈다. 이렇게 저항을 변환할 때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 회로가 있는데 그걸 Y로 바꾸고 싶은 거죠. 아, 델타 결선을 그럼 Y로 바꿀 때에는 3분의 1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45오음짜리를 각각 3분의 1을 해야 되는구나. Y는 델타의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45를 3으로 나눠주니까 15.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자, 영삼 대통령은 산을 좋아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것이 이제 Y결선과 델타 결선을 의미하니까. 171번. 평형 삼상교류 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가 Z 델타라고 하고 등가 변환한 Y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를 ZY라고 할 때 앞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영삼 대통령 산을 좋아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는 Y가 얼마냐를 물었기 때문에 그럼 Y는 그럼 3분의 1 델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그쵸? Y의 임피던스는 델타 임피던스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 영삼 대통령은 산을 좋아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272번. Y결선 전원에서 각 상의 전압이 100V일 때 성간전압은 이것도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 Y결선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상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V일 때 성간전압 Y결선 성간전압 이걸 물은 거죠. 그럼 이 상전압 100V에다가 얼마? 루트 3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가 1.7 얼마니까 뭐 173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은 이 상전압에다가 루트 3을 곱해야 성간전압 3번이죠. 3번. 자, 공부하실 때도 꼭 그림을 그리시고요. 시험 볼 때도 실수하게 됩니다. 꼭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십시오. 시간은 많습니다. 시험 볼 때. 시간 남아요. 273번. 대칭 3상 델타 결선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 이거 앞에서 나온 문제인데 지금 중요하니까 또 나온 겁니다. 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반복. 여기에 있는 전류, 상전류. 이쪽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그래서 이거하고도 관여하니까 같지는 않고 얼마? 루트 3만큼을 곱해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얘는 6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전류를 주인공으로 했네요. 보기를 보니까. 그러면 선전류나 이만큼 뒤지니까 상전류는 그러면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이래야죠. 아시겠죠? 답은 3번입니다. 선전류는 마이너스니까 뒤집니다. 그리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앞선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3번 상전류가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274번으로 갑니다. 델타 결선 C의 성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IP. 지금 상전류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잘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립니다. 델타 결선 그려서 자, 요거 여기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또 여기 양단에 이렇게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이거 양단에 걸리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선간전압 이런다고 그랬죠. 자, 이때의 선전류는 요 상전류의 몇 배? 루트 3배. 그리고 상에 걸리는 전압은 그대로 이 선간 걸리는 전압과 같죠.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손가락. 응? 그러니까 얘와 VP는 같은 거죠. VL, VP는 같고 여기 있네요. IL, IP는 루트 3배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델타 결선, Y 결선 관계 기억을 해두시고요. 275번 그림은 RL 회로에서 저항값,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값이 주어졌네요. 이때 200V 전압을 가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물은 거죠. 자, 여기에 지금 25옴, 또 여기에 값도 지금 리액턴스로 주어졌죠. 그럴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건데, 당연히 여기에 200V를 가하면 여기도 200V, 여기도 200V가 흐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그 200V를 여기에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는 유도성 리액턴스 요거죠. 3분의 100 그대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이때 전류를 IL이라고 하면 그쵸? 그때 그 전압을 여기 3분의 100 리액턴스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3은 올라가고 이거 약분돼서 3이 올라가니까 이 3은 6A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한 전압을 그대로 저기 리액턴스로 나눠주는 거, 그렇죠? 6A가 되는 거죠. 276번 RL 직렬 회로에 일반적인 교류 전압이네요. 얘를 가했을 때 위상각을 나타낸 것은, 자, RL 직렬 회로 보면, 자, 여기 R이 이렇게 있고요. L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임피던스 삼각형으로, 즉 여기 R 이거 XL이죠. 이게 XL인데 이것은 오메가 L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R과 여기 오메가 L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임피던스가 됐죠.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 임피던스. 그래서 이때의 각이 세타가 됐죠. 세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요. 탄젠트를 이용해 보면 탄젠트 세타는 R분의 지금 여기 오메가 L이죠. R분의 오메가 L. 그것을 역함수 개념인 이 아크 탄젠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얘를 이쪽에 이제 써주고 R분의 오메가 L 얘를 오른쪽에 써주면 즉 세타를 이제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주면 되죠. R분의 오메가 L. 그래서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2번이 답이죠. 자, 여기 적중 예상 문제 잘 푸시면 합격입니다. 합격. 이해하고 푸실 수 있으면 합격은 보장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해해 보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려운 거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또 건너뛰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77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Y 결선할 때 성간전압, 상전압 이것도 굉장히 지금 잘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Y 결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리세요.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실수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상전압, 이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선간전압 계속 나오고 있죠. 상전압의 루트 3배 3번 이렇게 문제 풀 때 꼭 그림을 그려서 하십시오. 그림을 그려서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선전류가 여기 상전류가 있다면 선전류와 같죠. 여기에서는 전류까지 같이 고민해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이 루트 3배 278번 저항이 5옴 인덕턴스가 30mH RL 직렬 회로에 200V와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의 크기. 자, RL 직렬 회로네요. 직렬 회로 이겁니다. 여기가 5옴이고요. 자, 여기는 인덕턴스가 주어졌지 이게 리액턴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구해야 되고요. 이것은 2파이 F L이죠. 자, 주파수 60. 그러니까 2파이에다가 60 곱하고
30mH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걸 계산해야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11.31이 나오네요. 11.31. 여기 바로 씁시다. 여기가 11.3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에서는 5옴, 여기 리액턴스에서는 11.315옴이 되니까 이때 이 양단에 가해진 전압이 200V라고 했고요. 우리는 전류를 구하고 싶죠. 전류. 그러면 가해진 전압을 이 전체의 임피던스로 나눠야 되니까, 즉 전류 I라고 한다면 가해진 전압 200V를 루트, 자 임피던스는 5옴과 11.31을 그냥 더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해야죠. 5의 제곱 11.31의 제곱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전압을 전체 임피던스로 나눈 거니까. 해보면 16.17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하려면 오메가 L로 구해야지 그냥 여기 35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를 반드시 오메가 L로 구한 뒤에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해야죠. 이렇게. 답은 3번이죠. 279번 변압기 YY 결선했을 때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 이것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1차 쪽이 이렇게 Y, 2차 측이 이렇게 Y 이렇게 돼 있는 걸 의미하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서 물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성간전압, 상전압 VP, 또 이 사이의 전압이 VL 이렇게 될 때 VL은 루트 3 VP였죠. 그리고도 얘가 플러스 얘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위상차는 6분의 파이 3번이 됩니다. 위상차가 6분의 파이만큼 있구나. 이것도 앞에 나온 문제가 다시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6오음의 저항과 8오음의 용량성 리액턴스 병렬 회로가 있다. 이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 자, 용량성이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쟤를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할 때 Z는 6-J2의 8이라고 써야죠. 용량성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역시 피타고라스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죠. 6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 이거 하면 루트 100이니까 10이 나오죠. 10. 또 6, 8, 10 피타고라스 수기도 하네요. 제가 잘못했네. 여기는 직렬일 때가 이거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라고 했네요. 여기 순간 이거는 직렬 회로로 생각하고 지금 한 거고요. 자,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자, 가봅시다. 병렬 회로는 어드미턴스로 생각하는 게 편리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저항의 역수인 6분의 1이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리액턴스의 역수인 8분의 1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드미턴스의 크기는 루트 여기가 6분의 1의 제곱 더하기 8분의 1의 제곱,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생긴 어드미턴스 삼각형에서의 크기죠. 그럼 임피던스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역수해 주면 되니까 이 값을 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라,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얘는 이것분의 1 이걸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걸 계산해도 4.8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공식으로 했죠. 우리 RC 병렬 회로에서 역시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맨 처음 문제에서 있었듯이 여기 R과 XC 6과 8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그 공식에 의해서 지금 대입한 문제고요. 이렇게 해도 역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답은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4.8. 근데 요거 공식으로 이제 기억해서, 그러니까 이
병렬회로 임피던스 구하는 문제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4.8, 4번이 답이 되는 거죠.